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내에서 어떻게 다른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나요? 전화나 이메일 혹은 메신저를 통해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반드시 얼굴 보고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여러 장소의 직원들이 흩어져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전화나 IT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어쩌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중에서 IT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직원들이 바로 옆자리의 동료와도 메신저로 대화하는 광경은 이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UC 버클리의 알렉스 반 젠트와 로라 크레이는 직접 대면에서 소통하는 방식이 거짓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젠트와 크레이가 규명하고자 한 것은 대화를 주고받지 않는 채 그저 얼굴을 잠깐 동안 대면하는 최소한의 대면 조건만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옆방에 있는 다른 참가자와 함께 전략 게임을 하도록 했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속여야 하고 그래야 실험이 끝난 후에 더 많은 수고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진실을 알릴 것인지 아니면 가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젠트와 크레이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채 정보를 교환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상대방과 복도에서 만나서 말없이 정보를 주고받도록 했습니다. 서로 말은 나누지 못했지만 상대의 얼굴을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젠트와 크레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 A는요. $10는 당신이 갖고 $12는 상대가 갖는다 라는 것이었고요. 옵션 B는 $12는 당신이 갖고 $10는 상대가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옵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참가자들은 상대방에게 다음 중 한 가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신은 옵션 B보다 옵션 A를 선택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었는데요. 당신은 옵션 A보다 옵션 B를 선택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잠깐 본 두 번째 그룹 참가자들 중에서 84%가 진실을 알렸는데요. 반면에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참가자들은 65%만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참가자들의 도덕적 관심도가 첫 번째 그룹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짧은 실험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도 얼굴을 접하면 상대방에게 거짓된 정보를 덜 전달하게 된다는, 다시 말해서 더 정직해지려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파멜라 하인즈와 다이앤 베일리는 IT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직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IT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인즈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일하는 직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상호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서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떨어져서 일하다 보면 업무의 맥락을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IT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듯 악화시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은 미묘한 수준의 정보까지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문자를 통할 때와 얼굴을 보며 들을 때가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싹트고 저 사람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죠. 또 여러 정보가 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옳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초의 정보가 IT를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중간에 손실되기도 합니다. 정보가 실제로 손실된다기보다도요, 정보를 받는 쪽에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주 정보를 공유해도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는가,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자신이 이메일이나 게시판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IT에 기반한 의사소통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중재하거나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회사의 직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문서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요, 구두로 대화하는 대신에 무조건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항상 조직 전체가 과거의 내용을 계속 첨부시키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리플라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메일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이메일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 도구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10분 안에 끝날 사안이 이메일을 통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메신저 역시 시간을 줄여주지 못하죠. 메신저에 메시지가 떠도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메시지를 나중에 봤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 그룹웨어, 컨퍼런스 콜, 화상회의 시스템, 사내 메신저 이런 것들을 도입할 계획이라면 그 역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상황이면 그러한 시스템에 참석자 모두가 얼굴을 잠깐 대면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상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필수적이겠죠. 그렇다고 회의 수를 과도하게 늘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로 가서 눈 마주치고 1분 동안이라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것, 그런 것을 실천해 보시라, 그런 조언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얼굴을 맞대고 표정을 읽어가면서 의사소통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먹힙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메일과 메신저는 제쳐놔야 합니다. 유효한 해법은 지금 당장 만나는 것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